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살펴봤었던 악시티닙이 HLB의 리보세라닙이랑 작용 기전이 비슷한 VEGFR을 타겟팅하는 그런 표적항암제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바로 PFS로 신약 허가를 받은 건데, 오늘 볼 것도 파조피닙인데 비슷합니다. 보트리엔트. 보트리엔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표적항암제입니다. 2013년에 나온 기사인데 편안한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왜 그런가 보면은, 자, 여기에 글락소 스미스클라인 김은지 대리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바로 이 보트리엔트도 수니티닙이랑 직접 비교를 하는 임상을 했습니다. 컴파지라고 하는 연구인데요. 여기에서 가장 규모가 큰 1100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500명, 600명 이렇게 되는데 1100명이니까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그리고 보트리비엔트도 리보세라닙, 수니티닙, 악시티닙 다 비슷하게 타이로신 키나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경구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타겟팅하느냐, VEGFR이 있죠. 역시 리보세라닙이랑 비슷한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수니티닙이랑 직접 비교를 해봤더니 비열등성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열등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무진행 생존기간 PFS랑 객관적 반응률 ORR, 그 다음에 전체 생존기간 OS 등에서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경쟁 제품인 수니티닙이랑 효과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왜 편안한 표적항암제라는 말을 썼느냐, 여러가지 피로감, 구내, 인후쓰림, 수족증후군 등 부작용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삶의 질 평가 질문지에서 보트리엔트가 수니티닙에 비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매우 편안한 항암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자들이 안전하면서도 만족할 만한 치료 효과. 안전한 것은 앞에서 우리가 직접 비교한 수니티닙보다 안전하고, 만족할 만한 치료 효과는 수니티닙이랑 거의 비슷하다, 우리가 열등하지 않다, 그런 것들이 입증이 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환자들의 선호도도 70%가 보트리엔트를 선호하고 수니티닙은 22%라고 했고, 차이가 없다는 것도 8%니까 굉장히 높은 비율로 보트리엔트를 선호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임상의들의 선호도 조사에서도 61%가 보트리엔트를 선호했습니다. 아무래도 의사들도 환자들이 부작용으로 힘들어하는 것들을 계속 보게 되거든요. 수니티닙에 비해서 보트리엔트가 환자들에게 좀 더 편하니까 의사들도 좀 많이 선호를 하는 그런 거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보트리엔트가 편안하다, 그러니까 환자도 의사도 편안함을 느끼고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보트리엔트를 왜 선호하느냐 하니까 피로도가 적었다. 그러니까 항암제를 먹으면은 좀 피로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적었기 때문에 삶의 질이 또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왔는데, 우리가 PFS로 신약 허가를 받은 사례 악시티닙, 파조파닙에 대해서 봤는데요. 악시티닙은 소라페닙이랑 비교를 했고요. 파조파닙은 수니티닙이랑 직접 비교를 했습니다. 둘 다 기존의 치료제 대비 우리 약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했고요. 악시티닙 같은 경우에는 PFS가 개선된 것을 확인했죠. 파조파닙은 비열등성을 입증했고 부작용이 적다, 피로감이 적다라는 것을 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치료제 대비 임상을 했던 자사가 개발하고 있었던 신약이 어느 부분에서 뛰어나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니까 신약 허가가 나온 것입니다. 파조파닙으로 다시 돌아와서 조금 더 깊게 들여다가 보면요, 2012년에 기사입니다. 비열등성을 이뤘다. 그래서 1차 엔드포인트는 PFS에서 비열등성이었고요. 자, 이것은 입증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1차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입증이 되니까 신약 허가까지 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세컨더리 엔드포인트가 안정성이랑 삶의 질이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방금 봤었던 거죠. 이 부분에서 기존의 수니티닙보다 좋았다. 자, 먼저 이제 비열등성부터 보면은 PFS 같은 경우에 파조파닙군이 8.4개월, 그리고 수니티닙군이 9.5개월로 수니티닙이 더 오래 살았죠. 9.5개월이니까 1개월 정도 더 오래 살았는데, 자, 통계평가에서 비열등성을 입증했다. 그러니까 추측해보건데 P밸류가 높게 나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입증이 되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 측면에서 보면은 수니티닙보다 나은 결과, 우리가 아까 봤듯이 피로감이 있느냐, 파조파닙군이 55%, 수니티닙군이 64%로 파조파닙군이 더 낮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었던 설문이랑 비슷하게 피로감에서 파조파닙군이 더 피곤하지 않다, 이렇게 환자들이 답변을 한 것을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수족증후군도 아까 있었죠. 더 낮게 나왔습니다. 29%로. 그 다음에 미각변화도 더 낮게 나왔고 혈소판 감소증도 더 낮게 나왔습니다. 반면에 이제 간 효소 상승은 이제 파조파닙군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31%대 18%니까 더 높게 나왔고, 머리카락 색상 변화도 30% 더 높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한 이제 부작용에 대한 여러 데이터들을 이제 검토한 결과 환자들한테도 물어봤죠. 삶의 질이랑 부작용 측면에서 굉장히 편안한 항암제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다. 그런 것들이 임상시험에서
밝혀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임상 연구는 에스모에서 발표가 됐다. HLB 리보세라닙도 에스모에서 발표가 됐었죠. 자, 이 당시가 2012년 10월인데 임상 연구는 여러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2011년 7월 1년 전 것을 또 보면요, GSK 파조파닙 PFS를 개선했다고 하는데 요거는 또 이름이 다르죠. 다른 임상 시험입니다. 그래서 팔레트라는 연구 결과에서 파조파닙이랑 위약군이랑 비교를 했습니다. HLB 리보세라닙이 위약군이랑 리보세라닙을 비교한 거랑 똑같이 파조파닙도 위약군 대비 파조파닙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PFS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LB 리보세라닙도 PFS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됐죠. 이거는 다른 적응증입니다. 적응증 이름을 보면은 위장관 기질종양과 지방육종 제외한 전이성 연조직 육종이고요. 아까 봤었던 것은 신장암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적응증에서도 이렇게 임상시험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HLB도 리보세라닙이 위암도 있고 간암도 있고 뭐 여러가지 적응증에 대해서 임상시험을 하잖아요. 뭐 캄리네주맙이랑 병용으로도 임상시험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자, 이번에 연구는 조사적 연구라고 합니다. 시판에 앞서서 승인 당국의 유의성과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진행이 되었다. 자, 환자들이 이제 369명인데 2대1로 나눠서 배정했습니다. 파조파닙군이 2고요. 위약군이 1. HLB 리보세라닙의 NJ 스터디도 2대1이죠. 그리고 다른 경쟁사 약물들도 2대1로 배정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 해저드 레이시오가 0.31, 그래서 사망 위험률이 69% 줄어드는 것으로 이제 확인을 했고, P밸류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PFS 중앙값은 4.6개월 대 1.5개월 해서 3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P밸류도 역시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PFS를 이제 각각 층화를 했거든요. 3개의 그룹으로 나눴는데 이 하위 그룹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골고루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골고루 나타났으니까 전체를 합쳐서 보는 PFS도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가 되어 있고, 자, 그런데 여기서 리보세라닙이랑 똑같은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중간 분석 시점에서 이때가 이제 톱라인 발표할 때쯤이잖아요. 전체 생존기간 OS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파조파닙이 중앙가 11.9개월, 위약군이 10.4개월, P밸류 0.17이죠. 그래서 지금 파조파닙도 PFS는 아주 잘 나왔는데 OS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습니다. 지금 리보세라닙이랑 거의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작용 기전에 파조파닙도 리보세라닙이랑 같은 상황에 놓이기도 했었다. 그리고 파조파닙은 더 심각한 상황이 있었는데 치명적인 이상 반응, 파조파닙으로 인한 사망이 한 건 보고됐다. 사망이 있었어도 약으로 인한 사망이 없으면 괜찮은데 이것은 지금 파조파닙으로 인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악재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파조파닙은 PFS로 신약 허가를 받은 사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신약 허가를 받은 상태라는 거죠. 자, 이러한 이상 반응은 FDA에서 신약 허가를 내줄 때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심해라, 이런 사람들한테는 투여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문들을 말해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피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파조파닙에 대한 것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PFS로 허가를 받은 악시티닙, 파조파닙의 사례를 통해서 HLB 리보세라닙의 신약 허가 가능성에 대해서 좀 감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